자, 1897게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렵나요? 네, 여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산만 잘하면 뭐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예 n 플러스 k분의 1이 되고 여기다가 f의 n분의 k라고 저기가 이제 좀 어려운 이유는 f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f가 들어가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자 내가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xk를 뭘로 잡을까? 아니면 이걸 n분의 k로 잡을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n분의 k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적어주고 여기를 n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n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 플러스 n분의 k분의 1하고 f의 n분의 k를 쓰시고 여기다가 n분의 k를 자 그럼 얘가 뭐라고요? k에다가 0 넣으면 0이고 n 넣으면 1이잖아요. 맞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x 분의 4의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k 앞에 n분의 1 dx가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기에 fx가 들어간 거지. 이 fx가 여기 들어간 거고 여기가 x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4x 세제곱 묶으면 예쁘죠? 좀 땡큐네. 그렇지 않아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 플러스 1분의 4x의 세제곱 묶으면 x 플러스 1이잖아. 그래. 여기 4x의 세제곱에 dx가 돼서 네? 답이 1이네. 여기 간단하게 그래서 쉽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이 없다. 여기를 n분의 k 묶었다가 n분의 k를 만들면 뒤로 얘가 빠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얘들아 이거 시그마 연습해야 돼. 안 하면 망할 텐데. 질문이 더 없어요? 내가 수정서를 안 하니까 이제 아예 안 하는 건가? 자 그럼 넓이로 넘어갑니다. 나의 증거 발언도 좋지. 빨리빨리 끝나면 내신대로. 유모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저번에 산모할 때 내가 육문 풀렸어. 작년 거예요. 기억나지? 다시 안 풀어도 될까요? 아니 그냥 육문 숙제를 줄게. 한 번 더 풀어보고 내가 재작년 거 오늘 줄게요. 그러니까 그 둘을 풀어서 내가 금요일 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있구나.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모의고사를 몇 개 더 푸세요. 이번 주 것도. 그리고 선생님 준 건 계속 풀고 오답하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질문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 급할 때는요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셔도 돼요. 대신 뭐 그런 사람이 있지. 나 다들 풀어. 딱 3개 빼놓고 그럼 어려운 문제 집착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몇 없어 선생님만.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세를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 나머지를 다 묻는 쪽으로 컨셉 잡아요. 선생님 얘기했죠. 그러려면 뭘 맞아야 될까? 내가 아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주는 모의고사 문제집도 그런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라고. 그런 문제를. 3점짜리, 4점짜리 중에 내가 풀만한 거, 풀은 틀렸던 거 다시 오자고. 이걸 하라고. 그래야 육모가 그거 안 틀린다고. 내가 육모 가서 야 30번 못 틀렸어. 내가 이럴 것 같아? 이거 지금 30번 맞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상한 거 18번 이런 쓰지 말라고. 18번 아니야. 괜찮아. 15, 16, 17, 18 중에 쉬운 게 있단 말이야. 그거 맞아오라고. 부탁이야. 아니야. 15번까지 맞네. 아니야. 16, 17, 맞네. 18번. 3점짜리. 그거 틀리지 말라고. 거기서 자꾸 막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쓰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목표를 잡아. 제일 좋은 목표는,
84점짜리 4개만 틀리자. 몇 점이야? 84점. 얼마나 좋아? 깔끔하잖아. 재수종이 1등급이야, 되게. 근데 솔직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육문은 알죠? 좀 등급이 상향이 좀 됩니다.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나 5문까지 3이었는데 왜 4가였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얘기하기를 0.5가 밀려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최소. 무슨 얘기냐면 내가 3초야. 그럼 나 3 말 되는 거야. 내가 3 말이잖아? 그럼 무조건 4로 넘어가. 이게 제일 확실한 게 2등급이에요. 2등급은 나 2등급이 턱걸이 겨우 들어갔어. 무조건 3으로 밀려납니다. 별 수 없어요. 진짜. 근데 1등급은 안 그래요. 1등급은 그래도 그 점수대가 많이 왔다 갔다가 많이 변하지 않아서 1등급이 2초 올려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2는 진짜 3으로 많이 밀려요. 왜냐면 재생대 거기 되게 많아요. 1, 2, 4 이렇게 쫙 들어와요. 이렇게. 거기 제일 많거든요. 잘하는 애.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가 쓱 들어오면 그 밑으로 쫙 밀려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보니까 내가 0.5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번에 3문화 5문에서 3이 되긴 했는데 되게 알싸하게 3이 됐어. 그럼 무조건 4로 밀려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 그대로 나오면.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가끔 그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수영을 해. 수영을 하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헤엄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물살이랑 나의 헤엄치는 속도가 똑같아. 그럼 나는 계속 제자리지.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세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아? 그럼 앞으로 갈 수 있어. 그치? 이해했어? 근데 나는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뛰어들어와서 이 앞에서 튀어나오게 된 거야. 그럼 난 지금 밀어나잖아, 등수가. 이거야. 똑같아. 이게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 앞에 가 있어야지. 그래, 얘 때문에 내가 뒤로 등수가 안 밀려나지.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2등급이니까 안전할 거야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2등급 말에 있는 사람들. 자, 다시. 첫 번째, 4점짜리 내기. 4점짜리요. 선생님 딱 여기까지 봐요. 74점이거든요. 70점도 나는 괜찮아. 70점이 안 되잖아. 74가 아니지. 76점. 난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해. 7개 정도까지 괜찮아. 여기 밑으로는 안 돼. 나는 그래, 선생님. 선생님의 가장 모의고사의 최대 목표점이요. 적어도 여기 가자. 그럼 3은 무조건 나. 그래서 나는 6월 자기 목표를 이때쯤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이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4에서 80. 여기냐, 여기냐, 밑이냐, 이 차이고. 난 웬만하면 여기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야. 3점짜리 3개 틀린 거 뭐라고 했? 나안 한다니까? 괜찮아. 15, 22, 30. 괜찮아. 거기다가 좀 더 하면 21, 29, 또 5개. 괜찮아. 그거다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 앞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걸 조금 더 많이 맞아오라고. 특히 3점짜리 틀지 말라고. 그럼 등급이 올라간다니까. 그것만 잘 지켜도 내가 안전한 등급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모의고사를 주는 이유는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어려운 거 안 해도 돼. 괜찮아. 그거 내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필요하면 지금 어려운 거 안 해도 돼. 대신 문제는 이거 보고는 해야지. 나중에 풀 거잖아. 대신 내가 풀 수 있는 거 풀어야 돼. 제일 짜증나는 게 뭐게? 시험 봤어. 응모를 많이 했던 것 같다? 근데 이 문제 내가 본 거야. 내가 이거 오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러면 되게 짜증나지. 3점짜리. 각표형이 어떻게 되더라? 이거 급수 어떻게 풀었지? 이러면 안 돼. 이런 걸로 깎이면.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넓이 하자. 솔직히 넓이는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넓이는 솔직히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미 그 수투 적분해서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가만 바뀐다? 그래프만 바뀐다. 함수만 바뀐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부분 조건에서 했어요. 이렇게 돼 있다. F가 내가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S를 구하면 S 인테그랄 X까지의 fx dx다. 뭐 없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여기가 C라고 하면 여기 넓이를 구할 겁니다. 이거 적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S는 인테그랄 뭐야? A to B까지 뭐가 들어간다? 네, 절대값 때 fx d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의 dx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의 dx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뭐가 어려워졌을까요? 네, 함수가 어려워진 거죠. 저기 코사인, 지수함수, 요구함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특수랑 다를 건 처음에는 코사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되게 막 까다롭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했었던 그래프라던가 이런 걸 하는 건데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접근법이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함수 알았어. 이게 어디가 범위가 있는지도 알았어. 접근을 하려고 딱 봤더니 치환 접근 해야 되네? 접근하려고 봤더니 부분 접근 해야 되네? 이런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왜? 이것도 시험에서는 되게 기본 문제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넓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역함수의 넓이를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특이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이 넓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미친듯이 계산해서 이 계산이 되게 빨라지게 해야 돼요. 뭐가? 치환이랑 부분조건이. 어디서요? 정조건의 계산이 정조건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냥 부정조건도 계산이 더러웠어. 정조건에 할 때는 계산이 좀 더 지저분이 때문에 근데 그걸 활용을 다 갖다 집어넣을 식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적분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기 겁나 많아진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미적은 중간 때가 점수 따기가 더 수월하다. 이유가 뭐다? 그거 할만 하거든. 근데 진짜 기말로잖아요. 순환이가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점수 때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제가 이 점수로 도대체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선생님 3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다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진짜 거짓말이야. 그럼 이것도 내가 뭐라고 해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보면 등급이 진짜 확 올라가요. 재작년에 선생님 내가 작년에는 상황이 없었거든. 재작년에 선생님 반에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내가 진짜 모르겠다 해서 계산해서 진짜 딜트 시키는 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정말 잘하게 됐는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못 풀었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어디였더라? 자연이었나? 아무튼 광양이었나? 그런데 걔가 2등급을 받았어요. 3등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줄 알아? 그냥 지가 아는 계산만 싹싹 다 쓴 거야. 근데 자기가 아는 계산만 싹 다 받은 거야. 60점대 후반이 나왔어요. 진짜 70, 69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죄송해요. 69점이에요. 뭐 그래. 시험 문제 보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다른 애 전화했더니 선생님 50몇 점. 얘가 잘하거든요. 50몇 점? 야, 시험 기준 뭐야? 딱 봤는데 수능 특강에서 어려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걔만 그거만 딱 틀렸어. 나머지 계산 문제 다 맞은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이 그거 풀다가 나머지 계산 문제도 못 푼 거야. 소수형이 가는 거야. 내는 지가 소수형이 못 푼 거야. 근데 그거 다 맞았어. 진짜. 진짜 찍은 것도 한 개가 되게 맞은 거야. 그래서 2등이 나왔어요. 불안할 것 같지? 가능해요. 갑자기 전화 왔잖아. 난 몰랐는데. 발표된다. 등급과. 펜쳐. 2등이에요. 가능합니다. 덕분에. 결국에 뭐예요? 계산 잘하는 애가 애들인데요. 아니, 중간고사 때 뭐 겪어봤잖아. 느끼지 않았어?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저는 풀만해서 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수수 때보다 시간이 배를 걸려요. 그러지 않았어?
근데 지금 내가 본인이 어느 정도 잘 푸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없지만, 문제를 많이 안 풀어갖고 그냥 이 정도 내가 풀 줄 아는데 하고 가면 무조건 100% 망해서 와요.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옵니다. 진짜야. 생각보다 되게 빡세. 그거 쉽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계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 368 빼기 2번을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 y에서 접근하는 거 수투 때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안 나왔어요. 수투에는. 근데 미안하지만 미적분에 나와요.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풀지? y는 fx를 줘? 아니잖아. x는 g의 y를 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인원이 맞아요? 여기 알파고 여기 됐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렇죠? 절대값의 g의 y 하고 d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일정 넓이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저기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 거죠. 저게 헷갈릴 거라는 말이에요. 저런 문제들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얘랑 나중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역함수에 나오겠죠. 역함수에 높은 문제, 활용 문제에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야. 여기서 또 어려운 얘기 하면 뭐냐면, 수투 때는 3차, 2차, 4차 나오면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래도 딱 그려져. 아,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대충이라도.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여기는 차라리 이렇게 그래프를 주는 문제는 괜찮지. 근데 봐봐라. 일단 368페이지 딱 봐도 하나 그래프 주고 나머지 그래프 아예 안 줘요. 그치? 그럼 뭐예요? 내가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못 그리면 못 풀어요. 말짱은 그냥 끝이야. 끝. 다행히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래서 두 함수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넓이가 나옵니다. 보세요. 진짜 내가 이거 아마 숙제할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내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첫 차부터 예전부터 계산 연습 많이 해보고 한 사람들은 여기서 할만 하거든요. 근데 악순환이야. 내가 미분 계산이 느려. 그럼 당연히 적분 계산도 느리겠지. 그럼 숙제도 적게 해. 그럼 문제 되게 적게 풀었지? 그럼 속도가 빨라질 리가 없잖아. 연습량이 적으면 숙제도 그만큼 많이 못해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으면 얘네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부터 구해야? 요점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절대값 dx. 맞네?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뭘 것 같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는 하지 않았나? 수투 때도 내가 얘기했어.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수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3차가 이렇게 있어. 이게 F야. 그지? 근데 여기에 2차가 이렇게 지나간대.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짜 제대로 그래프를 그려봐야 여기랑 만나서 여기가 S1이고 S2니까 S1 더하기 S2를 구하는 거야. 이거였단 말이죠. 기억나세요? 얘가 B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 풀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얘들아, 이게 되게 그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아싸리 hx라는 함수를 만들어. 어떻게? fx 빼기 gx.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감마야. 여기가 S1이야, 여기가 S2야. 그냥 이렇게 해서 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아, 적분하고 싶은데 만약에 어디가 위에 밑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얘네 둘을 따로 그리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 f 빼기 g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누가 위에 누가 밑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리는 그래프가 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복잡해졌죠. 왜? 무슨 함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면 딱 그래프를 봤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그래프 몇 개 외우라고 했잖아. 얘는 진짜 그 그래프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진짜야. 사인, 코사인 아니면 그런 거니까. 이런 형태예요. 아, 그래서 거기 봐봐. 이거 하나 외우고 갈까요? 질문이 하나 있어, 선생님. 얘들아, 이거는 외우고 있어. 선생님 그때 내가 외우라고 했거든. 얘들아,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쫙 있잖아. 그냥 사인이야. 그냥 사인이야. 그럼 이렇게 딱 자를게. 여기가 2분의 파이야. 그치? 여기가 파이고,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같아. 할게. 하지 뭐.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니, 어렵지 않잖아. 그치? 네, 코사인이 쓰죠? 마이너스죠? 네. 2분의 파이가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외우고 있잖아. 1이라고. 1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에요. 그럼 다 1이에요. 1이에요. 그러면, 코사인이고요. 코사인이고요. 쇽 해서 여기서 1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가르쳐주게? 진짜 계속 나올 건데 이걸 그냥 적분을 하고 있을 거니 시간 죽겠는데 안 돼요. 자, 질문.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내가 여기다가 2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부대가 되겠죠. 그냥 바꿔서 빼면 되잖아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거야. 사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자, 3 사이너스 잠깐만 기다려. 분할게 선생님. 분위기 알겠죠? 응? 외우세요. 부탁할게요. 제발 좀. 응? 진짜 부탁이야. 이것도 하나 외워. 자주 나오는 거. 탄젠수도 있어요. 얘도 대칭을 쓰면 되거든요. 자,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적응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4분의 파이까지는 요 넓이 얼마겠냐? 한번 해보자.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의 탄젠트 x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좀 솔직히 외우고 싶진 않아요. 이게 뭐야? 적분. 지난 시간에 한번 탄젠트 적분은 뭐라 그랬지? 코사인 대 사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성이 안 차? 아닐걸? 잘 봐. 4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ln의 2분의 루트가 되고요.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보면 1이 없어지잖아. 그치? 얘를 바꿨어. ln 루트 2라고. 괜찮아? 역수잖아. 이것도 하나 외워주세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응? 해줘. 부탁할게. 그러면 1936번이라던가 1935번을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1934번 내가 방금 풀었네. 얼마라고? 주직선 및 x는 0 마이 파이 플러스 n의 넓이 구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해줘. 부탁할게. 알지? 이건 몇 개를 외워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그냥 적분하는 계산이어서 풀다 보면 할만해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대신에, 계산이 진짜 좀 하기 싫을 거예요. 자, 어디로 갈까? Y축으로 둘러싸인 거, 오케이. 이건 뭐. Y로도 하는 게 있긴 한데요. 그거 하나 보고 갈까요?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건 너무 쉬운데? 1948번 볼까요? 요거 하나에 연습하고 갑시다. 내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따 내가 시간 줄게요. 1948번 보세요. 자, y는 2의 x제곱입니다. 봐봐. 이렇게 올라간다며. 얘가 y는 2의 x. 자,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거기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1이거든. 근데 y는 2를
y는 4 이렇게 잘랐어. 이놈이고요. 여기가 2, 여기가 4. 네. 이거 어떻게 구해요? y 쪽에서 따지면 얘가 위에 있죠. 여기서 x는 이거 파란색이야. y 이렇게 되고 여기는 x는 y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뭐 하면 돼요?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얘가 돼 빼면 돼요. y 빼기 ln y의 t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죠? 할만하지 이 정도면? 진짜 ln y 계산 못하기만 해봐. 또 여기 x인데 x랑 y랑 똑같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x 바꿔서 해줘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요. 이런 계산을 좀 여기 뭐 다 계산이라서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볼까요? 1952번 볼게요. 1952번.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자주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내가 얘기했잖아. 생각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되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그래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의 그래프만 자꾸 돌려막기 해요.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딱 그런 거야. 외워놓으면 이거네? 그 그래프네?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1992. 진짜야. 많이 나오는 애들만 나와.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좀 특이한 애인데 얘 되게 유명합니다. 어디서요? 내신에서요. 거기 특기출이라고 써있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조금 바뀝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는 x분의 1이죠. 옛날에는 이게 x분의 1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y는 2x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뭐냐면 y는 2분의 1x입니다. 얘네들이 무관계 역함수관계. 그죠? 얘네들이 역함수관계. 여기 넓이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래? 단계별로 자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얘 빼고, 여기서 얘 빼고, 여기서 얘 빼고 이런 식으로 하죠. 괜찮을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해요. 아니면 여기서 y를 x를 자른 다음에 하고 두 개 하셔도 되는데 그놈이랑 똑같아요. 자, 유기적표가 뭐예요? 얘랑 얘랑 만나요. 1,1. 이게 2,1이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2x에서 뭘 빼요? 네! 2분의 x 빼요. x 하시고 더하기 1하고 1하고요. 1부터 2까지는 어디서부터 빼요? x분의 2에서 2분의 x. 이게 되게 웃기죠? 네, 이렇게 뒤집어진 걸로 빼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근데 이제 또 괜히 저런 거 보고 겁먹지 마세요. 자, 옥선이는 독선 둘러싸인 병의 넓이도 마찬가지. 여기서 원도 나옵니다. 원도. 원. 이제 이런 거 나오거든. 나중에 제어가 나오겠지만 자, 인테그랄 만약에 0부터 2까지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나와요. 그냥 하셔도 되긴 한데, 얘들아, 자, 선생님 봐. 요거 나오면 뭐 생각나야 돼? 저거 뭐 생각나야 돼? 삼각시야에 생각나야 돼. 이거 기억 안 되는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삼각시야 거. 이거 조건 안 되잖아, 지금 유행에서. 그러면 여기 x가 뭐 나오게 돼요? 네, 2에 사인 세타 넣어야 근데 잘 봐. 내가 이걸 좀 더 편하게 좀 자. y라는 애가 뭐냐면, 루트가 4-x. 괜찮아요? 이걸 풀어볼게. 양변 제곱해요. y제곱은 4-x제곱이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예요. 대신에 y가 밑쪽이래요. 루트니까. 그럼 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질문이 뭐예요? 0부터 2까지. 요만큼이죠. 그냥 원래 여기로 풀어주면 상관없어요.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애들도 많이 나온다. 거기 유형 8번에 보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와 급수. 여기 또 급수 패턴으로 나와요. 급수 패턴으로. 네, 여기 또 급수 패턴으로 나옵니다. 급수가 또 들어가게 된다는 건 앞에 뭐 중비실의 극한, 급수 이런 애들이 또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동의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 이걸 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했죠. 오랜만에 여기 있는데 나올 리가 없는데. 질문. 이차 함수 여기랑 여기 넓이 같으면 이거도 이게 몇 대면 여기가 A면 3A 맞아요? 맞죠? 맞아? 뭐야, 어쩌자는 대답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뭐 고개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럴 거야? 큰일 났네, 이 사람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베타라고 볼게요. 여기다가 알파라고 놓고. 한번 해주면 대박이겠지. 맨날 그냥 답을 알려주니까 이것들이. 자, 여기 S 넓이 얼마? 얘 이렇게 되고, fx는 앞에서 그냥 쓰고, 그냥 이렇게 잡을게. 우리 여기 뭐야?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 이거 하려고 한번 끄집어낸 거야. 0부터 베타까지에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제로가 되죠. 내가 원하는 싶은 이거 해야지. 그쵸?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똑같다고 하면 0부터 베타까지 적분해버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더하기 S 빼기 S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됐었잖아요. 자, 해볼게요. 이거 오랜만에 해보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3분의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아무리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보다 괘씸하네? 자, 베타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인데 얘가 여기죠. 베타가 샥샥샥 지워집니다. 6분의로 갈게요. 6분의. 베타 제곱이죠. 베타 제곱 지워도 되겠네. 베타 제곱 지워도 되죠? 그러면 6분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2베타 더하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여기 베타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여기 이렇게 나왔죠. 6분의로 간 거야. 여기 됐으니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되죠. 플러스 6알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에 0이래. 그럼 분자가 0이니까 짠짠짠짠 하면 뭐라고요? 베타가? 아니지. 그냥. 맞죠? 그래서 여기가 A면 3A가 그 대칭주기보다 2A가 까먹지 마세요.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저거는 수채로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럴 거야. 그럼 얘 그건 기억하고 있어? 이 넓이는? 이 넓이 기억하고 있어. 2차에 3차라고 하는 거?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그런 거? 저번에 우리 한 번 한 거 같은데, 수술할 때. 적분할 때,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거기까지 적분하면 뭐다? 0이다. 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형식도 마찬가지죠.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 뭐라고 해서 두 개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어렵냐면, 이런 애들입니다. 그 80번, 81번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봐봐. 보세요. 그림같이 하나는 K배를 하고 하나는 그냥 쌍인이에요. 잘렸을 때 넓이가 서로 같대요. 그럼 또 어떻게 두 다 구해야 되겠다. 근데 난 이미 아까 답을 알려줬어. 근데 이게 왜 어렵게? 거기 교점 찾는 게 어려워요. 뭘로 가야 돼요? 탄젠트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 풀게요. 1980번 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 설명을 이 정도 해도 힘들어요. 되게 많이 어렵나요?
80번 하나 쓸게.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 질문할 거면 할 거라.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오른쪽 대개 같이 뭐가 있냐면 y는 k배의 코사인 x 이런 애가 하나 있고요. 근데 범위는 0부터 x가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sin x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sin x에 의해서 잘린 넓이가 서로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얘가 미분은 커요. 이렇게. 여기가 미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k면 거기 보면 k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k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림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이게 사인이고 이게 k의 코사인 요널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진짜 딱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했어요. 이걸 먼저 써. 그래서 어떻게 k의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가 같네.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k야라고 하는 걸 미리 하나 챙겨주셔야 돼요. 되셨죠? 저게 우리한테 매우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해요. 자, 탄젠트 알파를 여기가 알파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를 1이라고 하자고. 여기를 k가 하자고. 그럼 얘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사인 알파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되죠. 루트 1 플러스 k제곱분의 1. 아니, k 이게 되죠. 코사인 알파가 루트 1 플러스 k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죠? 인쇄가 돼요. 0부터 K까지. 1까지는 좀 그렇죠? 아니, K까지 하죠. K까지. 알파까지. 알파까지. 이렇게 사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구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되게 애매하네. 저기까지 구하고 저기까지 구하고 넓이가 같다.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아까 선생님 알려줬죠? 요만큼 이거 만약에 여기가 사인이나 여기가 S고 여기도 S면요. 이 S가 얼마예요? K죠? 이거 우리 구하는 거 아까 내가 코사인이야 요만큼 두 개 더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저기 K에 K 코사인에서 X 빼기 사인 X를 빼버리세요. 괜찮아요? 근데 얘가 얼마여야 되죠? 이게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이게 2분의 x가 되죠. 즉 얘가 2분의 k가 되죠. 그래요? 그럼 합시다. 알파니까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k의 k의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하고 여기도 가요. 이렇게 되고요. k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빼기 이게 2분의 k. 그 다음에 저거 두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k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사인 알파를 제가 집어넣으면 루트 1 플러스 k 제곱분의 k가 k 제곱 더하기 그냥 루트 1 플러스 k 제곱분의 2이고요. 얘를 넘기세요. 얘가 2분의 k 플러스 2. 여기 봐봐. 얘네 둘이 더하기를 나누면 여기가 루트 1 플러스 k 제곱이 2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니까 이쪽
이쪽 넘기면 2k제곱 플러스 2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k 어떻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넘깁시다. 이렇게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진짜네? 저렇게 나오네? 보기가 있어. K분의? 에이? 나무 계산 잘못했어. 뭔가 또 이상한데? 모르겠어, 못한 거야? 이쪽에 4를 써야 되지. 왜 제곱하면서 4를 하는 거야? 왜 됐구나? 3k제곱에다가 4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k가 있고 따라서 선생님 계산 당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조건 두 번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로 갑시다. 얘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만약에 그 넓이 문제에서 뭐 한 두세 문제 낼게 라고 하면 무조건 역함수 문제 나옵니다. 날짜 없어요. 무조건 이거. 그냥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요거 역함수까지 하고 싶시다. 자,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거, 나뭇잎. 잘 봐. 근데 질서함수가 대놓고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F가 있다고 치면 그 역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뭐부터 해요? 자, y는 x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의 교점이 그때 요거는 근데 언제냐면 f가 증가일 때예요. f가 증가일 때. 그래서 뭘 하죠? 네, 첫 단계 fx는 x의 근인 x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다. 라고 해서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하는 걸 구하죠. 두 번째 단계 인테그랄 베타까지. x 마이너스 fx는 그 다음에 뭐래요? 두 배 하셔야 돼요. 여기 아랫밑을 구해서 곱하기 2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기본 문제예요. 저건 조건에서도 많이 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 일치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86, 87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급수 형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86, 87. 이런 형태.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84번 봐. x 플러스 사인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근데 선생님 저번에 한 번 알려줬는데, x 플러스 사인 x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x잖아? 거기 따라서 이렇게 사인 x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빼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유형 12번은 절대, 유형 12, 13은 절대 까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스토할 때도 내가 이 문제는 얘들아 무조건 나와 라고 얘기했었던 문제예요. 보시죠. 잠깐만. 제가 많지는 않지. 이런 문제는 아직 안 되지 않나요? 그러네. 이거 280 문제네. 이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지. 자,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네, 어떤 증가함수가 하나 있어요. F라고. 이렇게 증가하는 F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봐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FA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FB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첫 번째 틀은 이거예요. 얘들아, 인테그랄 A, B까지. 자, F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fx dx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gy에 dy라고 되게 친절하게 주는 케이스겠죠.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일단 이게 기본 형태니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 짜는 윤활비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짜는 윤활비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얘가 A예요. 이게 Y쪽에서 오픈했기 때문에 이게 B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역함수의 적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됐죠. 시원적분법이라도 쓰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전체의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을 지우면 되잖아요. 요만큼의 넓이만 샥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얘가 뭐가 돼요? 그쵸? B의 FB. 빼기 A의 FA는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네? 인테그랄 A, B까지에 fx, dx를 줘. 역함수가 g야.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x, dx를 줘. 어차피 정적분은 변수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우리가 확인해드리는 게 뭐냐면 f, g가 역함수만 알았고 fa가 알파야. 그 다음에 fb가 베타야. 이렇게 나와요. 요새 추세가 뭔지 알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놓고 얘네들 자리 바꿔놔요. 우리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얘 넣어서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요새 추세, 내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도 뭐예요? 그렇죠? B 베타 빼기 A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문제는 거기 유형 13번이에요. 역함수만 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 그냥 이것만 줄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x, dx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못 구하면 얘를 안 주는데 에이,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잖아. 그러니까 넘겨서 요거까지 다 확인해서 집어넣고 b 베타 빼기 a 알파를 구해놔요. 오늘 a 더하기를 그 다음 빼기 얘는 적분할 수 있는 애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진짜 시험 문제. 거기 유형 13이 저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면 할 수 있는데 역함수를 못 구하는 애를 주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또는 거기 92번처럼 fx가 x에 2x예요. 이런 애들은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죠. 구해도 적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그런 애들을 문제 준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조교인 사람들이 많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부피 좀 할게요. 우리가 계속 부피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딱 주위에 딱 스캔을 떠서 얘가 어떤 모양인지까지 뜰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얘가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도자기가 이렇게 있어. 도자기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모양의 여기가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x축에다가 딱 놔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이제 x라고 했을 때 여기를 하나를 아무데나 x라고 이렇게 딱 잘라. 그랬을 때 거기 단면이 있죠. 이렇게. x값이 변하는 거에 따른 여기 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요. 그럼 x가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서 저 단면의 모양도 바뀌죠. 그게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x로 잡았어. 여기를 x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단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를 x로 잡았어. 그러면 이제 요 단면, 이렇게 된 단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x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식을 처음엔 줘요. 이렇게. 이 x가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자, 인테그랄. 네, 만약에 여기 시작이 a고 여기 끝이 b다라고 하면 a부터 b까지의 저 넓이들을 차곡차곡 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을 하나씩 계속 쌓으면 그런 모양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되지? 이게 이제 부피예요. 부피의 시작이 요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친구가 AB에서 임의점 X에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됐을 때, 단면의 넓이가 이거일 때, 여기 SX가 됐을 때 입체적인 부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V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다 SX가 다 나와 있어요. 뭐 94번 나와 있죠? 95번 나와 있죠? 96번도 넓이가 그거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아서. 그런데 문제는 이 식 SX를 우리가 이제부터 구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걸 우리가 구하는 걸로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 형태로 가요. 1999번 잠깐 볼까요? 넘어가서 유형 2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입체도형의 밑면으로부터의 높이가 x인 곳에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을 자를 때 단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6x인 정사각형이다. 그럼 여기서는 s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1999번에 보세요. 그 모양이 약간 이렇게 위에가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밑에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거의 높이가 x일 때에 우리가 어떤 x일 때에 이 단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린다라고 했을 때 넓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sx인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네,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6 마이너스. 그럼 요거 이거겠죠. 근데 이 높이가 0부터 여기가 10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이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엄청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할만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 자, 다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유형 3. 보세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하나 해볼게요. 이게 원래 유형 4에 있는 건데, 그걸 다시 가져와서, 봐봐. 걔가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지금 얘가 뭘 한 거냐면요. 일단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라요. 이런 식으로. 절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자르는 거죠.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중심이라고 하고요. 단면. 살짝 자르는 거야. 옛날에 왜 떡국 썰 때 맨 처음에 엄마가 처음 썰 때 이렇게 빗선을 썰잖아요. 처음 썰 때 이렇게 싹 썰어서 버리죠. 약간 우리 대신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얘를 떼와서요. 여기다가 이제 평면에다가 좌표에다가 x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y를 놔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은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괜찮을까요? 네, 여기 원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R이고 이 높이가 H다라고 해보자고요. 괜찮죠? 근데 이제 뭘 주냐면 보통 여기서 이걸 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이 각을 줍니다. 세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가는 이렇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면 여기가 세타인 각을 준다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죠. X가 저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중간에 여기서 좌표를 하나를 여기를 X라고 잡아요. 이렇게. 요 길이가 나오죠. 근데 이 바닥을 보시면 바닥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반원에서 R이고 내가 여기다가 X를 잡아서 요 높이로 결정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겠죠. 얘를 떼와요. 얘를 떼우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요게 여기가 x일 때의 이 넓이가 sx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얘기. 근데 여기가 세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넓이가 sx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요 길이가 뭐가 돼요? 여기가 x면 요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x 넣었을 때 요 길이가 요게 y거든요. 그렇죠? 요 길이가 y. 그래서 y가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게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입니다.
여기가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쵸?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에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타니까. 그럼 여기서 sx는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 r제곱 빼기 x제곱 형태가 돼요. 이런 얘기죠. 구해볼까요? 자, 여기 부피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자, sx가 이거니까 여기 밖에다가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는 빼버릴게요. 어차피 상관없죠.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는 r제곱 빼기 x제곱 형태가 되죠. dx. 자, 무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앞으로 옮겨버리면 이렇게 되죠. 탄젠트 세타 하시고, 자, 여기가 r제곱의 x 빼기 3분의 1의 x의 세제곱하고 0부터 r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요. 자, r의 세제곱에서 3분의 1의 r의 세제곱 뺐기 때문에 3분의 2의 r의 세제곱하고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되실까요? 이 형태. 이렇게. 기억해주면 더 좋고, 선생님이 지금 푼 방법이 무슨 얘기인지 알면 더 땡큐. 되실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거 다 구할 수 있죠. 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눕혔든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워진 건 2009번인데 2009번 한번 잘라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유형으로 얘가 이제 실질적인 적분 문제긴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거기 있는 거 하나 풀어볼까요? 되게 많아요, 이 문제가. 뒤에 넘어가면. 이게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림 이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림이 또 되게 그리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 형태의 문제를 좀 볼게요. 보세요. 2010번 문제를 선생님 하나 풀어볼게요. 자,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자, 아까 선생님 것처럼 여기 X축이고요.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바닥이 원이 아니에요. 바닥이 이렇게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사인 그래프. 근데 거기다가 뭘 하나 붙였냐면, 수직인 단면이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한 변이면,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램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좀 입체가 되게 어려워. 자,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봐봐.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렇게 이쪽 위로 타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 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위에서 이게 정삼각형이었다는 얘기예요. 단면을 잘랐을 때. 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X를 잡았다고 쳐. 그치? 그러면 위에서 봐.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보이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파이까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X를 하나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X 하나 잡았어. 그죠?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여기 X, 사인, 요 길이가 사인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는 정삼각형을 하나 갖고 와. 저기는 정삼각형 하나 갖고 오면 요게 사인 X인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넓이가 SX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네,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끝났어요. 뭐 이것만 하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어떻게? 4분의 루트 3의 사인 제곱 X의 DX를 적분하시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적분할 줄 알지. 어떻게 돼? 뭐야? 8분의 루트 3으로 갈게. 사인 제곱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여기 뭐가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dx.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맞죠? 네.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다 단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정삼각형이냐, 단면이. 다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이런 것들로 다 거기에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까지 할 수 있겠어? 너무 많아? 몇 개냐? 곡선의 길이. 그냥 끝낼까요? 어차피 숙제 안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몇 문제냐? 아니, 힘들면 그만하고요. 여기까지면. 영어 뭐 선생님 많아요라고 하면 190. 딱 100문제네요, 100문제. 100문제 좀 더 되네. 110문제 정도 되겠는데. 끝까지 하면 합시다. 뭐 얘기 안 하면 난 하지. 할만하다는 얘기니까. 자, 속도와 거리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죠.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수축 풀자. 뭐 이걸 또 언제 좀 질질 끌고 있냐. 빨리 나가면 좋은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저번에 미분하기 전에 뭘 했냐면 안 풀리는 건 다 질문하셔도 돼요. 제발 질문해. 아유, 저쪽 반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이쪽 반은 질문이 너무 없어서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번에 미분에서 맨 끝에서 뭘 했냐면 이거예요. 위치 x가 c에 관한 식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죠? v라는 애를 이렇게 f 하나는 ft라고 놓고 그래서 하나는 gt라고 놔서 얘가 x좌표야 얘가 y좌표 이렇게 놔둡니다. 위치를 x 위치 이걸 위치라고 합시다. x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결정했었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미분에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도함수 활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v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v는 이렇게 했어요. 얘 미분해 이렇게 dx dt 콤마 dy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내가 무슨 얘기라고 했죠,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가 여기가 x, y라는 좌표야. 근데 얘가 이제 ft고 얘가 gt야. 그러면 쟤의 방향을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벡터처럼 성분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무게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가 F'P, 그 다음에 얘가 G'P, 이렇게 나타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죠? 속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거의 크기를 구할 거라서, dx, dt의 제곱에다가, dy의, dt의 제곱이다로 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속력이었어요. 그럼 가속도는 뭐였냐면, 얘를 또 한 번 미분하죠? a는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니까, 2'이라고 써도 되는데 d제곱 x dt제곱 그 다음에 d제곱 y dt제곱 이렇게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역시 가속도의 크기 또한 루트 얘 제곱 형태로 가겠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분으로 가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면 무엇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1차 수직선 상에서 움직였을 때에도 x가 ft였을 때에도 이때에도 적분은 이랬었어요. 거기 측에 나와 있는 맨 처음에 수직선 위의 운동을 점에 움직인 거리라고 돼 있어서 x라는 건 거꾸로 처음 위치에다가 맨 처음에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x제곱. 여기다가 내가 움직인 거다라고 했으면 인테그랄 0부터 t 제로까지 얘 ftdt 아니죠 vtdt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속도가 결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얼마만큼 위치 변화를 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위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 t 제로 때까지의 위치 변화 되실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의 거리 변화가 아니라 위치 변화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vtdt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여기에서 뭐라고?
움직임 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2칸 갔다가 3칸 오면 난 한 칸 움직이거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걸음, 2걸음, 3걸음 한다고 움직인 거는 3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절대값의 VT, DT가 된다라는 게 수투까지 배운 거예요. 이게 수투에 했었던 겁니다. 대신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그쵸? 여기 안에 다항식이 아니라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유형 2번입니다. 보세요. 접배평면율이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이거일 때 P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거리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선 위치 변화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걸 쓰기 때문에 속력밖에 안 구하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는 나중에 혹시나 물리학과를 가게 되면 평면이나 공간에서의 위치 변화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 그때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구한다? 얘만 구할 겁니다. 그럼 뭘 구해요? 자,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에서 V라는 애가 이렇게 F'T 여기에 이제 F'T가 있고 G'T가 있는데 아마 책에서는 거기 이렇게 써있죠. DSDT 이렇게 써있잖아요. 위치가 그거일 때. 위치가 맨 처음에 FT, GT였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얘를 미분해서 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T가 A부터 T가 B까지 움직인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이 거리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 V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요. V의 절대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형태가 들어옵니다. t야 여기 시간이야. 조수 시간이잖아? 시간이에요. 거기 그렇게 공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 잘하면 안 까먹으면 돼. 이게 이거다라는 것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주 나와요. 자주 등장합니다. 딱 봐도 뭐가 어려워요. 그쵸? 이거 다 매개변수 형태. 그래서 얘들아, 여기도 이거 나와. 해봐. x가 코사인 세타고요. y가 사인 세타예요.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1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 만약에 2, 3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게 반지름이고. 그치? 그런데 얘한테 뭐 물어볼 것 같아? 야,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구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니까. 2파이니까 답을 나누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시간이지만 여기 매기변수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마찬가지 봐봐. 32, 33 다 뭐로 돼 있어요? 31, 32, 33 뭐로 있어요? 사각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문제는 신기하게 사각함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계산이 더럽잖아. 줄 수밖에 없어 그런 걸.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었다가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길이로 가요. 어디? 자, 3번. 움직인 거리를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가 나오는데 이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얘가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거리가 3파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 하나 풀어볼까요? 혹시 계산할 만한 게 하나 있는지 봅시다. 앞에 것도 하나 풀어보고 뒤 것도 하나 풀어볼게요. 뭐 풀까? 얘네가 싫어하는 거 하나 풀까? 한번 죽어볼까? 자, 203이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안 풀고 넘어가기엔 좀 찌릿하니까. 자,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 T에서의 위치가 x, y고, 자, x가 sin t 빼기 t의 코사인 t고요. y가 t의 sin t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t가 어디서부터요? 네, t가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t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네요. 이걸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수투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수투 때는 그냥 미분해서 줬잖아요, ft를.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V를 만들고 시작해야 돼. 한번 미분했다가 그걸 루체를 넣어서 적분하는 이중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온다고 미분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근데 여기 안에 어차피 미분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걸 내지 뭐하러 미분 문제를 내겠냐? 시험 범위 같은데. 얘가 나와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죠? 코사인 t에 앞에 거 빼기 코사인 t 지워졌죠? 빼기 코사인 t 하고 더하기 t의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둘이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y dt 앞에는 사인 t 그 다음에 t의 코사인 t 하고 마이너스 사인 t니까 사인 t도 지워졌죠.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죠? 자, 그럼 인테그랄 우린 이거 풀면 0부터 파이까지 루트. 자, 예제곱의 예제곱이에요. 그럼 끝나지 않았니? 너무 편하잖아. t제곱의 사인 제곱 t 제곱의 코사인 제곱 t인데 t는 양수예요. 그죠? 끝났네요. 둘이 더하면 1이니까 t를 바뀌어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t dt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된다. 이런 거예요. 유형 3번은 거꾸로 푸는 거야, 저걸.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더니 걔가 3파이 이하. 그래서 미지수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겁니다. 얘랑 똑같은 게 44번에 또 나와 있어. 44번 봐봐. 2044. 똑같지 않니? 똑같잖아. 그치? K에서의 속력이 3이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T부터 K까지의 움직임 거리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은 문제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움직임 거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이긴 해서 안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 유형 5번 얘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곡선의 길이 이렇게 4개 변수 나옵니다. 4개 변수 나타내는 곡선의 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지면 똑같아요. 식이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근데 거기 2번을 봐. 예, 이거 지울게요. 32번. 잘 봐. 지금 거기에 어떤 애가 하나 등장했냐면 잘 봐요. 맨 처음에 1번은 4개 변수 나타내주는 곡선이었죠. 이거잖아. 4개 변수 나타내주는 곡선. 요게 x야, 요게 y야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2번을 보세요. 2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식이 대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범위가 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A부터 B까지 위치 길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를 거 없고, 그럼 좌표가 이거잖아. 그렇지? 이거지. 그 다음 얘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럼 V의 입장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냥 F 플라인 X를 이게 되는 거예요. 저 입장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X가 그냥 X야. Y가 FX고 이렇게. 여기 X랑 4개 변수가 통일이 된 거야. 미분하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저도 똑같이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 1 플러스, 얘가 dy dx 되네. 이거 제곱하시고, 뒤에 뭐가 붙어? Y가 붙겠지. X가 붙겠지. 이렇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 이것만 아니까 면서 봐봐. 식 똑같잖아. 다르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냥. 같은 식인데, X를 그냥 X로. 그러니까 여기, X가 X고 Y가 FX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1, 미분하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되게만 헷갈려.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식이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냐. 그래서 희한하게 이렇게 주면 되게 잘 풀어. 곡선의 길이를. 근데 이렇게 주면 못 풀어. 환장하는 거지. 여기 니네가 아는 거죠. 심지어 뭐냐면 야 Y는 X제곱이 있잖아. 얘가 1부터, X가 1부터 2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1이고 2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야?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 방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뭐야? 1, X제곱인 거야. 그럼 V가, 아니지, X, 이렇게. 그러면 1,2x야. 끝났어. 인테그랄 뭐야? 1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4 x제곱의 dx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로 적분해? 삼각지환법 해야죠. 삼각지환법 하셔야 돼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못 구해요. 신기하게. 거기도 비싼 거 있네. 2050번은 그나마 접근하기 편한 걸 줬네요. 그죠? X루트 X니까. 이런 패턴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저거 없네? 원래 저거 되게 유명한데? 이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안 푸세요. 풀지 마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푸셔도 됩니다. 이 혹시나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해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거기까지 한번 좀 선생님이 많이 달리긴 했는데, 끝내려고. 빨리 끝내고 풀어야 되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평가 줄게.